코인 왕자입니다. 어제 CPI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다가 좀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전 시간인데 비트코인이 3.5%, 장중에 거의 4%까지 올라갔고 이더리움은 현재 6%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오늘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또는 준메이저 이상 되는 코인들 위주로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갔던 애들은 좀 많이 쉬어가는 템포고, 그죠? 어쨌든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반등하게 되면은 못 간 코인들 위주로 움직일 거다. 자, 그래서 반대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뭐 엘프 코인이나, 그죠? 뭐 STP나 뭐 이런 코인들의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순환 시점 자체가 지금은 메이저 쪽으로 좀 쏠린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 사항이 이더리움 반등이 나오면 보통 알트들 같이 가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시세 준 애들이 있어요. 자,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 박스에 갇혀가지고 결국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여기를 넘어갔다든지 이렇게 갔다 왔으면 모를까. 지금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애들은 사실 좀 거래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수급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번에 급등했다 빠진 애들은 수급이 조금 빠진 상태다라고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자, 우리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조금 가져왔고, 그 다음에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9시가 좀 돼가지고, 잠깐, 종가 체크만 좀 해볼게요. 6.2%, 이더리움 굉장히 잘 끝났네요. 비트도 뭐 3.4%, 좋습니다. 잘 끝나가지고, 다시 이더리움 비트코인 단기 평선에 좀 회복돼주면서, 모양이 조금 안정감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거래가 많이 또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이번에 보게 되면은 거래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갈수록 어떤 빠른 반등이 나오는 동시에 저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워 담고 있지 않나, 약간 매집 기회로 시장을 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상황을 제가 좀 같이 봤는데 무슨 현상이 발생됐냐면, 분봉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이죠, 이 시간. 그죠? 밤에 여기서 출렁거린 게 보여져요. 이게 우리 이제 얘기했을 때가 요 날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아침 시간인데 요 구간에서 얘기를 하다가 밤 되면서 이게 밀렸는데, 이게 음봉이 사실상 크게 느껴지는데 크지가 않아요. 원래 빨간불이나 보합 위치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까지의 하락폭이 좀 밀렸었어요. 2%가 넘게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음봉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장을 좀 조성하는 그런 어떤 하락 분위기를 잠깐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요 지금 일봉상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뭔가 발표로 인해서 더 빠져버리게 되면은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포지션 자리가 뭐다? 어떤 발표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이슈가 있든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아니고, 과열권이에요. 과열권. 너무 못 간 상태에 있는 지금 과열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좀 바닥 이하로 빠져버린 그런 좀 상태가 코인 시장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장전 코인 시장이 상승되는 거를 아까 봤어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비트하고 이더가 좀 탄력을 더 받게 된다면은 메이저 시장이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순환 개념으로 따라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재반등도 예상은 되는데, 어떤 일단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 이후에 좀 알트 애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알트들 갔다가 조정받는데, 이제 밑에서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들 좀 반등을 살짝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에 올라갔던 알트코인들만큼의 상승폭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걸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인 시장은 현재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요 매수 기회라는 얘기가
지금 사자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메이저 코인들을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가져가신 분들은 좀 모아갈 수도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중장기로. 자, 그 두 번째는 추매 기회라고 좀 봐야 되는데, 요거를 내가 이제 통합해가지고 매수 기회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가 5천만 원에 물려 있다. 자,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왕창 추매를 해야 되는데 최소 3대 1 비율 이상으로 추매를 했을 경우 매수 찬스가 좀 돼요. 그래서 반등 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분의 1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못해도 그 이상으로 좀 추가 매수가 돼야 탈출할 수 있는 부분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매수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미국 증시를 또 봐야 돼요.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제 그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미국 시장 다 하락 마감했다. CPI 발표하면서 9.1%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빠졌다 했는데, 그거 딱 보고 나서 아침에 종가를 보니까 많이 안 빠졌어요. 어제 장중에 보게 되면 이제 시가가 1.8% 빠져서 시작하긴 했는데 종가는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다우 같은 경우도 장중에 1.5% 밀려서 3500포인트에 갔다가 거의 뭐 보합에 끝났어요. 0.6%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데미지를 별로 안 받았어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이틀을 좀 찌자면, 자, 코인하고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하고 방향이 비슷합니다, 현재. 그래서 한국 증시도 지금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돼요. 주식 시장을 오랫동안 흐지부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매수 기회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코인하고 지금 국내 증시는 매수 기회인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교를 좀 해서 보니까 조금 더 훨씬 더 빠질 폭이 더 있고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현재 포지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약간 코인 쪽은 중장기로 길게 보거나 탈출 개념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하자라는 거.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일 거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현재 위치에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좀 분봉을 봐야 돼요. 분봉을.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보긴 했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추세 전환 이후에 상승 흐름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상승,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추가 상승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또 추가적인 발표가 이번 달을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하루하루가 아닌 좀 길게 봤을 때는 상승 포지션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거 거래량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지금 코인 시장이 좋아 나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반등 때 나오는 그 거래를 좀 보게 되면은, 오늘도 종가가 이렇게 나오면서 3% 올라오면서 거래가 앞전에 나온 거래만큼 터져줬죠. 7월 초에 나왔던 것처럼 조정받을 때 말고. 자, 근데 저 정도 거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이 시작되려면은 현재 여기 하단부에서 발생한 거래 곱하기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해주면 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뭘로 보냐? 그냥 바닥 다지기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바닥 다지기인데 찐바닥은 아니고, 어쨌든 흐름이 좀 전환될 때까지는, 사실 이제 추세만 전환이 됐으면은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찐바닥으로 보고 싶어요, 현재 포지션으로. 왜냐면 지금 이 6월 13일 이후에 거래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전에 들어왔던 거래의 2배 이상의 거래가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을 보통 이제 오전에 보다는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밤 사이에 그때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래 뛰는 지금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알트 쪽에서 메이저로 이게 넘어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트는 지금 줄고 있고
메이저 쪽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거래가 증가되고 있다. 거래 증가되고 있는데 하락할 때는 많이 안 늘어나요. 근데 올라갈 때 오늘처럼 반등이 나오면 거래가 상당수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가를 최저치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신 분들은 나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얘가 이제 얼마를 가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올라 안 올라 요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오른다 안 오른다 요 기준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제 그동안에 그 8천만 원 찍고 엄청나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오른다 안 오른다 기준이 아니고 어디쯤 왔을 때 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거냐, 그리고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줄 거고, 그럼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반등도 줬다면 그 반등되는 시점이 돌파한 자리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느 하나 잡히지 않고 있어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장전 하기 전에도 보니까 국내 해외 전체 거래소를 따져서 보니까 다 좋긴 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어제 좀 이슈빨이 좀 해소가 되면서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는 27일, 28일 날 예정된 또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 때 또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그 너무 이렇게 데미지 강한 부분이 과연 코인 시장에, 그냥 코인 시장에 증시를 떠나서 코인 시장에 얼마나 데미지를 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큰 데미지다라고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전에 만약에 얘가 미리 하락을 하거나, 이게 꼭 무슨 발표로 인해서 하락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번에 빠져야 될 시장에서 반등 좋은 시점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100% 이제 보길 수는 없고, 지금 보게 되면은 소비자 이제 물가 발표하면서 걔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도 제가 보니까 걔가 지금 뭐냐면은 완전 과열에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딴 얘기로 하면은 도미넌스 지금 월봉 꼭대기랑 똑같아요, 위치가. 자, 그럼 얘도 과열이고 얘도 과열인데 이만큼 과열이 돼버렸다. 자,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지금 이제 환율도 보게 되면은 완전 과열에 들어갔어요. 1300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과열권에 있는 애들이 상당수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거는 그렇게 과열권에 있는 애들에 대한 어떤 그 대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나 늘어나고 있나, 이거 줄어나, 요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유가도 보세요, 많이 줄었죠. 천연가스 폭락해 버렸죠. 그러면서 거래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대로 또 뒤집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구간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코인 시장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탄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처럼 뭐 매수 주체가 누구고 이런 게 눈에 띄지 않아 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금 포지션이 요겁니다. 요거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왜 코인 시장 쪽으로 거래가 자꾸 늘고 있지?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래는 전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됐어요, 지금 자리에서. 자, 그럼 이 부분을 다르게 보자라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데 코인 시장에서 늘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드린다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늘 얘기해왔듯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쪽의 과열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하락이 좀 더 튼튼해지면서 반등을 할 때, 이번 반등을 할 때 아직 제대로 된 찐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앞으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더 뚜렷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반등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밀릴지 아니면 이어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추세 상단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포커스를 좀 두고 지금은 대응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반등시마다 비중 조절을 하자 그랬죠. 이거는 필요해요. 왜? 하락장인데 하락장이 반등 안 한다고 비중을 안 줄이나요? 그냥 그대로 끌고 가나?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오늘 아이고 정리했는데 이따 밤에 보니까 막 더 오르고 내일 더 올라가. 그래도 자기 원칙대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내가 지금 이제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하락장인데 요 하락장에서 무슨 사건이든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락장에서 현재 위치를 강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반등 때 비중 축소를 조금씩은 해놔야 된다. 그 부분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6월 13일 이후에 거래 부분과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